네, 참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 19대부터 집회 시위에 관한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의 차벽 설치나 과잉 진압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신명 증인 그 당시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리기 전에 이례적으로 1호 비상을 선포하신 거죠? 예,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가포 비상이죠? 네. 그게 얼마 만에 있었던 일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신고될 때 신고를 했지만 주로 다 금지 통고를 했죠. 몇 개나 금지 통고를 하신 거죠? 제가 숫자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수는 또 신고를 받았고 63건 중에 15건 거의 네. 20% 이상의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이틀 전에도 차벽에 대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쌀값이라는 거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쌀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삶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의 의사표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최후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금지 통고되고 차벽을 세우겠다고. 차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차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걸 세우는 순간 그걸 보면 자신의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격하게 저항할 수 있다.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신명 증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회 안에 여러 가지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상태니까 이러저런 불법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경찰은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불법 상황이 모든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함을 부여받는 겁니까? 답변을.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새 파이프를 휘른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그런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법 집회 시위 과정 속에서 일부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경찰의 부당한 행동이든 과잉 진압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성을 부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지금 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그다음 2차 집회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했듯이 모든 것이 법적인 상황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런 시도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그 과정에 참여했던 한 분이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죠. 결과와 과정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당화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되돌려서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찰의 부당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2분이나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1차 그 총궐기 대회에 대해서 경찰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법 폭력 시위 용품을 준비하고 서울의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한 것입니다. 예. 경찰서장 다 동원됐죠? 다수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원이 다 동원됐습니다. 16시간 동안 모든 경찰서장이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서 그 집회 시위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다는 표현 아니죠. 거기는 다른 과장들이나 직무 대행이 다 물론 있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장이 우리 비어 있었다는 경찰 얘기입니다. 치안행정을 그러니까 담당하는 서장이 제가 비어 필요해서 있었다는 동원하는 얘기를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동원하는 게?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자체를 과잉 자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 원인을 뒤에 한번 계시는 살펴봐달라는 증인에게 말씀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상희 교수님 뒤에서 듣고 계셨죠. 꽤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강신명 증인을 통해서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실수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대학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법이 저질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은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그 군중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군중들을 분리시켜서 평화롭게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현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죠. 그런데 이번 집회 그 관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그마한 불법을 이유로 해서 10만 명이 모이는데 100명 정도의 그 불법을 이유로 해서 99,900명이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해버렸죠. 지금 차벽이 저희가 그 세월호 1주년 그 집회 때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은 차벽이 거의 400 몇 대였는데 이번 그 집회 때는 거의 600대가 넘는 그 차량으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졌을 어떤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차벽이라는 것은 경찰에서는 폴리스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상당히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차폐감부터 그 무기력감, 당혹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나치게 흥분하게 함으로써 폭력으로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집회 본래의 목적인 항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3년에 그 외교 공간에 관한 그 집회 못하게 하는 것을 위헌 판결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못 박아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벽은 집회하는 사람들이 집회 대상인, 그래서 그 쌀값 21만 원을 그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에게 쌀값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항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그 집회 시위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던 어떤 과격함이라는 건 그 차벽을 떼어내고자 하는 행위였던 거죠. 대부분. 그렇죠. 뭐 사람에 경우에 대해서 과격한 건가요? 그건 아닌 사실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차벽이 폭력을 유발하는 경향도 있고요. 사실 그 뭐 사전에 가포 비상이 걸렸던 것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흥분시키는, 그래서 공격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형사정책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 그 자체를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남춘 의원. 예, 참 유감입니다. 그 자료의 존재도 다 알려져 있고, 또 여기 나오신 증인들의 증언으로 본인들이 4-5시간에 걸쳐서 진술한 것도 다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안행위원들이 그 3분, 여기 나오신 그 증인들, 핵심 증인, 이제 그 사기동 단장과 우리 그 충남 9호 살수차에 탑승하셨던 2분의 그 진술서를, 그 감사 보고서가 완결본이 없다면 그거를 확인하면 사실관계나 이런 데 좀 접근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거를 지금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당 간사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한 번 더 위원장께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요.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그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해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금 이제 신임 경찰청장이 왜 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출석을 하셔서 해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재욱 위원님. 우리 정해 시간 중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그 청문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중간 보고서의 요약분 정도는 경찰청에서 제출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진술서는 그 검찰에다 제출한 거고, 또 그 경찰청 입장이 그 경찰청에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는 했지만 그 서류 자체의 성격이 그 개인의 그 입장, 여기서 뭐 청문회에 나와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진술서는 진술이 담겨져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입장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뭐 법상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박남준 간사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상황 자체 또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대한 뭐 일용 이해가 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 야당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거는 여야 간의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고 질의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한 해명 요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전원 그 자료 없이는 사실 이 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 나와 계신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서류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여기서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서류를 또 합의에 의해서 좀 요구도 했고, 그걸 은폐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명을 한번 왜 그걸 줄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저는 가장 진술서 내에 지금 우리 백남기 농민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게 된 가장 큰 지휘계통의 문제가 저는 적나라하게 기술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없다면 사실 청문회가 이게 굉장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고 납득이 되면 뭐 그냥 또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청문회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 경찰청장을 좀 출석 요구를 해주셔서 해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의견은, 예, 윤재욱. 지금 경찰청장을 뭐 출석해서 해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지금 경비국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있고, 경찰청의 입장을 경찰청장이 안 나오더라도 정리된 입장을 뭐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청문감사관이나 또는 경비국장을 통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를 지금 여야 간에, 잠깐만요. 간사들 이야기. 여야 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쪽 편만 이야기 드려서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또 앞으로 오늘 청문회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경찰청의 국정감사도 갈 수 있고
또 오늘 뭐 사기동 대장 그 진술했던 분들 정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로 청문회를 계속하죠. 예? 예. 질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세요. 한번. 위원장님, 아까 이제 표창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자 또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당한 법에서 정한 사유도 아닌 사유로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법을 지키라고 한다든지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라도 적어도 법대로 좀 진행되는 모습을 지금 국민분들이 다 보고 계신데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승준 의원님 한번 네, 의사진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꼭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청문조사 보고서 관련해서 중간 보고서가 이제 존재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기록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피의자나 비고소인이나 참고인이나 진술인이나 누구나 자기 불리한 진술, 불리한 기록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선 그 자체의 법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국회 정원 및 강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외교 안보 이런 관련해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법리가 충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제약한 불리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차원에 제출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경찰청장을 또 출석해서 자꾸 해명 그런 걸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치 공방일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발표를 안 한 분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두 분 하는 걸 듣고 또다시 진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회의 의사진행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 주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에선,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현장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런 시도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라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그 과정에 결과가 참여했던 한 과정을 분이, 정당화 시켜주는 건 아니죠. 결과와 과정은 별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당화 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되돌려서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찰의 부당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2분이나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1차 그 총걸기 대회에 대해서 경찰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찰, 제가 분명히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서울에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서울의 통해서 경찰서장이 불법 폭력 시위 용품을 준비하고 서울의 하는 것을 경찰서장이 인지를 전부 하고 다 한 것입니다. 동원됐죠? 예. 경찰서장 다 동원됐죠? 다수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원이 다 동원됐습니다. 16시간 동안 모든 경찰서장이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서 그 집회 시위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있다는 표현이 아니죠. 거기는 다른 과장들이나 직무대행이 다 물론 있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장이 우리 비어 있었다는 경찰 얘기입니다. 치안행정을 그러니까 담당하는 제가 서장이 필요해서 비어있었다는 동원하는 얘기를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뭐 잘못된 겁니까? 동원하는 게?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게 함으로써 폭력으로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집회 본래의 목적인 항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3년에 그 외교 공간에 관한 그 집회 못하게 하는 것을 위헌 판결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못 박아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벽은 집회하는 사람들이 집회 대상인, 그래서 그 쌀값 21만 원을 그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에게 쌀값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항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그 집회 시위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던 어떤 과격함이라는 건 그 차벽을 떼어내고자 하는 행위였던 거죠. 대부분. 그렇죠. 뭐 사람에 경우에 대해서 따라- 과격한 건가요? 그건 아닌 사실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차벽이 폭력을 유발하는 경향도 있고요. 사실 뭐 사전에 가포 비상이 걸렸던 것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흥분시키는, 그래서 공격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형사정책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 그 자체를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남춘 의원. 예, 참 유감입니다. 그 자료의 존재도 다 알려져 있고, 또 그래서 집회 자체를 과잉 자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 원인을 뒤에 한번 계시는 살펴봐달라는 증인에게 말씀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상희 교수님 뒤에서 듣고 계셨죠. 꽤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강신명 증인을 통해서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실수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학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법이 저질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해야 될 일은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그 군중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군중들을 분리시켜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현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죠. 그런데 이번 집회 관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그마한 불법을 이유로 해서 10만 명이 모이는데 100명 정도의 불법을 이유로 해서 99,900명이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해버렸죠. 지금 차벽이 저희가 그 세월호 1주년 그 집회 때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은 차벽이 거의 400 몇 대였는데 이번 그 집회 때는 거의 600대가 넘는 그 차량으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졌을 어떤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차벽이라는 것은 경찰에서는 폴리스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상당히 강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차폐감부터 무기력감, 당혹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참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 19대부터 집회 시위에 관한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의 차벽 설치나 과잉 진압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신명 증인 그 당시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열리기 전에 이례적으로 1호 비상을 선포하신 거죠. 예,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가포 비상이죠. 네. 그게 얼마 만에 있었던 일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신고될 때 신고를 했지만 주로 다 금지 통고를 했죠. 몇 개나 금지 통고를 하신 거죠? 제가 숫자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다수는 또 신고를 받았고 또 다수는 63건 중에 15건 거의 네. 20% 이상의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이틀 전에도 차벽에 대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쌀값이라는 거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쌀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고 본인들의 삶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의 의사표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최후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금지 통보되고 차벽을 세우겠다고. 차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차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걸 세우는 순간 그걸 보면 자신의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격하게 저항할 수 있다.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신명 증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회 안에 여러 가지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상태니까 이러저런 불법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경찰은 아무거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불법 상황이 모든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함을 부여받는 겁니까? 답변을.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새 파이프를 휘른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그런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법 시위, 집회 시위 과정 속에서 일부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경찰의 부당한 행동이든 과잉 진압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성을 부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지금 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그다음 2차 집회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했듯이 모든 것이 법적인 상황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